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에서 변화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향해 일본 여행의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여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으로부터 일본의 최신 상황에 대해 많은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 여행에 큰 영향을 주는 최신 정보 톱10을 정리했습니다. 저펜 레일 패스의 가격 인상과 통상 티켓과의 가격 비교나 신칸센의 예약 정책의 변경과 그것들이 해외 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토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당신의 여행을 보다 원활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펜 레일 패스 통상 티켓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펜 레일 패스는 2023년 10월부터 대폭 인상되었으며 당초 가격의 약 1.6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시청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골든 루트라고 불리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도쿄,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에 가는 것뿐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 외의 규슈와 도호쿠 방면으로도 함께 갈 경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로와 요금을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해설합니다. 외국인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저펜 레일 패스의 14위권은 8만엔입니다. 도쿄에서 교토, 교토에서 오사카, 오사카에서 히로시마,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골든 루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일반 티켓으로 이용했을 경우의 총 비용은 약 43,000엔입니다. 즉, 저펜 레일 패스의 약 반액입니다. 만약 신칸센 이외의 보통 열차를 탔고 추가 비용만엔을 이용했다고 해도 총 비용은 약 53,000엔입니다. 7일간의 티켓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골든 루트를 7일 이내로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취미가 아닌 한 휴가라기보다는 단순한 격렬한 여행 마라톤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골든 루트라면 저펜 레일 패스는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본 여행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웰컴 스워컵 위스 파스모 파스포티입니다. 이 카드들은 일반 세이카와는 달리 보증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불 걱정 없이 모은 금액을 모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8일간만이며 환불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잔액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카드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제가 추천하는 것은 파스모 파스포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 쿠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 맛집, 쇼핑, 숙박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디자인이 귀엽기 때문입니다. 후지산,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등의 일본을 대표하는 장소, 그리고 유명한 캐릭터인 헬로키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기념품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많은 것도 납득합니다. 할인 쿠폰과 귀여운 디자인을 중시한다면 파스모 파스포트를 추천합니다. 단, 유효기간 28일이 경과하기 전에 잔액을 다 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2024년 일본 여행을 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모두가 같은 시기에 장기 휴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그 시기에는 관광 명소가 매우 혼잡해 교통기관이나 호텔 등의 요금이 급등합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예산을 억제하고 일본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간을 피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2024년 주목할 만한 세계의 일본인의 장기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골든 위크,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여름 휴가, 그리고 12월 28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의 연말연시 휴가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이러한 일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교통기간, 특히 신칸센을 포함하여 이러한 기간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신칸센 예약 정책 변경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 신칸센 예약은 최대 1년 전까지 가능하며 이전 1개월 전 기간보다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우 좋은 것입니다.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장에서 말했듯이 5월 초순 골든위크, 여름 휴가, 연말 연시 등 일본의 장기 휴가 기간 중에는 티켓이 매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계획이 결정되면 빨리 신칸센을 예약하고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정이 바뀌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칸센 표의 일정 변경은 개찰구에 들어가기 전 또는 표를 받기 전이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신칸센표의 예약관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장기 휴가 기간 신칸센 자유석 폐지입니다. 일본의 신칸센 여행에 관한 최신 정보의 하나로서 2023년 9월에 동해 도성과 산요선 신칸센에 관해서 큰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5월 상순 골든 위크와 여름 휴가, 연말 연시 등의 대형 연휴 기간 중 신칸센 자유석은 폐지됩니다. 보통이라면 신칸센 좌석이 만석이라도 자유석 차량에 서 있으면 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성수기에는 신칸센을 탈 수 없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의 목적지로의 여행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정부는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부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여행 계획이 결정되면 원활한 여행 경험을 얻기 위해 즉시 신칸센 좌석을 예약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칸센의 차례 판매의 종료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신칸센 차량 내에서 음료와 가벼운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차량 내 도로코 서비스가 폐지되었습니다.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서비스는 승객의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직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비싼 그린차에서는 각 좌석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하여 승객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식사나 음료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음료와 과자 등의 일부 상품은 앞으로도 일부 신칸센 차량 내와 옆 홈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가격은 비쌉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하고 쾌적하게 여행하려면 신칸센을 타기 전에 음식이나 음료를 구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칸센 가격의 인상입니다. 2023년 4월부터 휴일 성수기에 신칸센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시기는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 초순 골든위크, 여름방학, 연말연시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입니다만 도쿄에서 오사카의 신칸센 요금이 400엔 인상됩니다. 일반 운임은 14,720엔이지만 가격 인상 후의 가격은 15,120엔입니다. 한 시점에서는 가격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항공 운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일본 집회의 업데이트입니다. 일본 집회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새 종류의 집회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7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캐시리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금이 주류인 장소도 많습니다. 그 결과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타깃으로 집회를 바꿔치기 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집회의 신고 디자인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단신 안정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으로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는 무연금 결제의 주의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무연금 결제 경향, 특히 QR코드 결제의 보급에 대한 중요한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도시 지역에서는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QR코드 결제입니다.
스마트폰에 바코드를 표시하여 거래를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QR코드 결제 방법이 이용 가능하며 보통 계산대 근처의 표지판에 지불 가능한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대부분은 일본의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 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연금 결제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카드나 스이카, 파스모 등의 교통계 IC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일본의 일부 장소는 여전히 현금만 지불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주의해주세요. 따라서 특히 여행 중에 시골이나 소규모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현금을 잊지 말고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일본의 이상기후입니다. 최근 예년에 없던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2022년과 2023년, 일본은 기록적인 열파와 호우를 겪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여름은 폭염이 현저하지만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고 밖에 나가면 바로 땀범벅이 됩니다. 시청자로부터 일본의 여름 습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강조한 코멘트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서해안에 2년간 살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와 비교해도 최근 일본의 여름은 이상기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여름철을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봄 또는 가을 방문을 선택하면 일본 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일본에서 변화한 여름까지 새로운 것들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의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